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8년도 9월 12일 코인업TV에서 준비한 라이브 방송 1부.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전담을 하고 있는 흐름과 분석의 코칭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 동안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좋지 않았던 변화들이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예상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새벽이었죠. 어제 방송 기준으로는 자정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시 또 한번 방향이 정확하게 나올 거다. 물론 그 방향은 6,000달러라고 하는 UK 패닉셀 라인 지점을 향해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동시에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로 일부를 역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조지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화면 바뀌었습니다. 자, 크립토 마켓 캡, 자, 크립토 크립토커런시 마켓 캡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조 지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스크린 펜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표기를 해드릴게요. 자, 크립토커런시 마켓 캡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현재 시총은요, 추가적으로 비트가 새벽에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마켓캡이 1857억 달러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어제 기억나시나요? 어제 방송 시청해 보신 분들은 24시간 전 일입니다. 바로 하루가 채 안 된 시점에서 마켓캡은요 2천억 달러가 깨졌지만, 중요한 것은 2천억 달러다. 자, 근데 2천억 달러가 깨졌지만 그래도 1900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차이가 나는 완전히 2천억 달러가 깨진 상황, 1800억 달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당연히 하락을 했을 거고요. 알트코인들의 시장 가격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파란불로 물들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에 있는 VIP 정회원분들께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어제 하루만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이틀 전, 3일 전, 일주일 전, 8월 말부터 꾸준히 제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시점과 그 가능성, 그리고 그 기준,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do something까지 우리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마음으로는 진정이 안 되실 수 있으세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게, 코인판 이러면 망하는 게 아닌가요? 늘 있어왔던 질문이에요. 비트코인이 350만원, 작년에 비트코인이 350만원, 한화로 350만원일 때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180만원까지 갔을 때에도 코인판은 끝났다. 버블이 터졌다. 그리고 70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7, 800만원 하던 게 다시 40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도 망했다. 근데 결과는 달랐죠. 이번 시장은 작년 시장과 다르게 아직 남아있는 하반기 3개월이 있지만, 작년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하락장이기는 합니다. 물론 남은 3개월 동안의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기간이 한 해에 3분의 2가 넘도록 하락장이었다고 해서 남은 기간에 하락장일 리는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겨우 3개월 남은 거 가지고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제 대답은 yes입니다. 가능합니다. 작년에 엄청난 버블이 있었지만요, 여러분들, 그 대폭적인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기억들 하시나요? 작년 8월과 10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8월과 10월 중에서도 특정 10일, 이 열흘이
모든 걸 다 바꿔놨다. 3개월이 남아있다라는 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전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현재의 방향은 안타깝게도 6,000달러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새로운 하락 지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 상황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행복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제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과거에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셔라. 그리고 혹시라도 단기 투자 위주로 이제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미 우리가 이 업비트라든가 기존의 메이저 거래소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다 라이브 방송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우리 코인업TV에서 수익을 만드실 수 있었다. 직접 체험을 하고 계시고 인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방송 시간 속에서도 집중 놓치지 마시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또 그리고 오늘 추가로 새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잘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것. 그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방어, 나아가서는 수익을 공격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코칭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서술이 좀 길었죠. 다시 원래대로 보조지표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캡은 굉장히 안 좋다. 자, 마켓캡이 1,800억 달러로 내려갔기 때문에 CG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CG에도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 신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보이시나요? 하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CGI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안전자산에 대비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갈고자 하는 방향과 유사한 어떤 대체 수단 또는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목표 지점입니다. 달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금이거든요. 자, 아무튼 요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CGI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은 시총이 늘어날 때 정비례하고 시총이 떨어질 때 정비례합니다. 자, 254포인트. 어제보다도 역시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제 56%에 달하지 못했던, 제 기억으로는 어제 방송 당시에 55.7포인트에서 8포인트 정도 후반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58%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엄청난 이 이상 현상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시장의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반대로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한 이 시장들의 가격은 나락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이 현상.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패턴으로 묶여서 가고 있는지가 4개월입니다, 여러분. 경험들 하고 계실 거예요. 눈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57.98%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런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60%를 넘어서 작년 기준으로까지도 도달 시점을 따져볼 수가 있다. 64%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시총이 떨어지고 지금보다도 CGI 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알트코인들보단 덜 떨어지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은 추락을 하고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지금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락장의 개시. 이 포인트는 바로 이미 비트코인이 6,000 강지지선의 400달러를 뚫을 때부터 제가 줄곧 여러분들한테 분석, 리딩해드렸던 그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뚫리면서 UK 그리고 이 아래로는 하방이 쫙 열려있는 상태, 어디까지 도달할지 모른다. 최소 전 저점인 5,700, 800달러 나아가서는 쌍저점 패턴, 이전에 5,700달러, 800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다시 6,000달러를 깨트리고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두 번의 동일한 저점을 찍는다. 쌍저점 패턴이라고 하죠. 쌍저점 패턴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상승으로 이어가는 패턴이 있고요. 쌍저점을 찍고 아예 엘리엇 파동에 남은 두 변수를 다 깨버리는 더 큰 하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은 2번의 무게를 두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 지금 그러한 징조들이 어제도 나타났고 오늘도 계속 그러한 지수들을 봤을 때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지표는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로카 7.net을 통한 암호화폐
프리미엄 시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시세는요, 제가 방송 전에 확인했을 때는 여전히 뭐 프리미엄 자체를 가지고서는 이 독립된 프리미엄 지수 자체로는 큰 어떤 변화는 없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국내 시장의 가격이 좀 더 높다,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보시면 우선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2.90%, 어제는 2%, 그저께는 이때와 비슷했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며칠 전부터 뭐 이 프리미엄 자체는 좀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코인이 가격도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다른 코인들도 다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는데 역프리미엄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VEN 코인, 벤 코인, 그리고 램 코인, 유이코 무브먼트죠.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프리미엄이 무려 국내 시장이 좀 더 해외보다 어떻다라는 거죠. 역프리미엄은 더 싸다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를 기록 중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사항이 있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투자를 특히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동안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다면 이 프리미엄, 즉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면 전 세계적인 코인이죠.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맞는지를 떠나서 그냥 저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화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화폐다. 근데 이 화폐가 가치가 다르면 나라마다 문제가 있겠죠. 실제로는 미미하게 다르다는 거지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시세는 일정하게 따라 붙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더 싸? 그럼 지금이 매수 시점이야. 이게 통했던 때가 있었죠.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매매법이 유행을 한 적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미를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표들, CGI도 그렇고 앞에서 보셨던 시총도 그렇고요. 거래량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 프리미엄도 하나의 이 보조 지표들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절대화, 객관화, 수치로화 하셔가지고 맹목적으로 신뢰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이런 프리미엄들의 차이가 나더라도 허용 범위다. 그 이유는 뭐다? 태풍의 눈. 지금 굉장히 눈보라가 치고 파도가 치고 완전 지금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거고요. 단기 투자자분들도 잘못 트레이딩 하셨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계시는 그런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프리미엄이 이제 차이만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열정적으로 말을 하다가 잠깐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내용이 잠깐 좀 까먹었는데 제가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보조지표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다. 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즉 태풍으로 표현을 하자면 태풍은 태풍의 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태풍에는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진짜 눈은 아니겠죠? 근데 아실 겁니다. 과학 시간에 안 조르셨다면 아실 거예요.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고요합니다. 외부 상황과는 좀 단절된, 평온하죠. 자, 이것은 태풍이 움직이는 경로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지금 코인판의 상황도 이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태풍의 눈을 트렌드라고 하나 보시면 돼요. 트렌드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유동자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다? 업비트에 머물러 있나요?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은 억지로 장투하시는 분들, 홀딩하고 있는 분들의 자금이시고요. 움직일 수 있는 돈들은 이미 탈비트화를 통해서 이미 비트화 따로따로 노는 중소형 거래소들로 돈이 다 몰려가고 있고요. 몰려갔고요. 거기에서 1000% 수익을 누구는 얻었다. 뭐 40%, 400% 믿을 수 없는 지금 장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가격이 해외 시세와 건강하게 맞춰지지가 않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 시세를 공식화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거래소의 안정성, 규모, 그리고 해외의 어떤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시는 IT 종사자들한테 인정받는 뭔가 등등등의 메이저 거래소의 요건을 봤을 때 여전히 업비트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해외에서 갖고 있는 그 인지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 가격은 사실은 업비트가 맞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MSCG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세가 해외보다 더 싸거나 더 비싸거나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프리미엄만 보고서 이걸 거래의 어떤 지표, 수단, 노하우, 스킬로 올인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보조지표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오늘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을 생생하게 저도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료들로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자기적인 느낌도 나고 또 재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제가 직접 분석됐던 내용들을 복기도 하면서 눈으로 결과도 보면서 그리고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보는 재미도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상 방향을 제가 짚어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매뉴얼화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가 이제 틀어주셨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6,200달러, 6,25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약간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제 생각보다, 제 분석보다, 예상보다 조금 더디게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될 저항선, 지지선, 임계점, 데드라인, 패닉선 라인 등등의 차트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그러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지지선은 제가 항상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하죠. 지지선. 자, 그런데 지지선은 현재 어디일까요? 이걸 질문 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지지선은 없습니다. 가장 강하다라고 평가받았던 강지지선 6,400달러, 바로 이 포인트였죠. 해당 지지선이 깨지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잃었고 투매 물량이 나왔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숏 배팅이 늘어나게 된 지표가 되면서 오히려 이 강 지지선 6,400달러는 현재는 지지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불신의 상징, 강한 저항선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나머지 6,800달러, 그 위에 지지선이었던 6,800달러도 저항선이고요. 7,000달러도 저항선입니다. 특히 6,800달러와 7,000달러 사이의 이 구간을 저는 뭐라고 불러드렸었냐면, 그 당시에 등락이 원래 많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세에 하락을 유도하는 압박과 투매 물량이 많은 지점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를 넘어서야지만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자, 검은색 선을 따라와 보시면 해당 부분에서 결국 이 등락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7,500달러 선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계기, 그리고 예측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죠. 자, 그리고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이 상승이 등락 구간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인위적인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조정이 왔을 때 조정이 되지 않는 모습이 수익을 늘려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쁘셨겠지만 저는 더 크게 골마 터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드렸고, 그 예상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쭉 하락, 쇼크웨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선들이, 자, 지지선 1, 지지선 2, 지지선 3까지 다 무너지면서 다 저항선으로 바뀌었고요. 현재는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지지선 밑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임계점 6,000달러 선에 이제 UK 패닉셀 라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선입니다.
자, 요 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워드리겠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현재 차트 상황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보조 지표들입니다. 자, UK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UK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입니다. 임계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무너지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투매 물량과 매도 물량들이 결합되고 지금까지도 이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징조들을 현실화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더리움이 대표적이죠. 자, 이더리움의 가격이 20만 원이 깨지면서 작년에 이제 이더리움 채굴기가 국내에 들어와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 마이닝 맥스라고 해서 이제 결국 다단계 그리고 사기 회사로 판명이 났지만 그곳에서 이제 이더리움 다단계 사업을 성황리하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대중들한테 많이 이렇게 인식되는데 큰 기여라고 할까요? 했던 업체가 있는데 그 당시에 눈 뜨고 일어나면요 다음날 막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다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진행하신 분들은 막 만원대, 10만원대, 몇만원대 사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대중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이미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가 생기고 난 연말 버블이 형성되던 작년 하반기 시장 6개월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6개월 이전에는 역시 코인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는 못했거든요, 대중적으로. 그때의 가격이요, 35만원, 40만원, 막 이렇게 48만원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역시 이더리움도 같이 하락을 했던 건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많이 내려갔던 가격이 제 기억으로 13만원, 아니면 17만원 이랬습니다. 제가 차트를 직접 봐야 되는데, 요 정도 내려갔어요. 이때 정말 이만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퍼드들,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기사들과 사기꾼들, 투자자분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리딩을 해주는 전문가가 사기를 직접 주도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었죠. 자, 그런 경우가 발생했던 것들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임계점과 지금 부근에서 이제 관련되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17만원 이렇게 19만원 내려가는 건요, 그때도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또다시 그게 1년 만에 재현됐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의 투자자분들만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신뢰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만큼은 괜찮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에이다, 트론, 다른 코인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이더리움이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큰 여파가 있고, 지금 오피셜로 나온 뉴스에 따르면 대량의 또 이더리움이 매도가 되기 위해서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찍혔죠. 또 몇만 개가 또 이더리움도 마진 거래가 가능한데 여러분들 선물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엄청난 매도가 또 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특히 비트코인은 당연한 것이고 이더리움이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UK까지 비트코인 넘어져 깨져버린다면, 가능성은 지금 전 높다고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UK까지 깨지고 난다면 정말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우린 또 남은 3개월 동안 봐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새벽 2시죠. 자, 여기 보시면 클리프 차트라 그래 해서 여기가 제가 절벽 형태로 뜨는 인위적인 작업. 그래서 반등한 것 같지만 속지 마셔라. 트랩이다.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다. 분석 드리자마자 바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시점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에서 새벽 12시가 넘으면 자정부터 이제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UK를 향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캔들스틱이 다다른 곳이 요 지점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자, 굉장히 낮은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다. 6100 다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200달러 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만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또 이슈가 되거나 지금 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국내의 어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또 ICO 뭐 규제 관련해서 지금 또 뭐 뉴스가 또 퍼드성으로 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 예측이 틀려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틀리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갑자기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자, 올라가려면 조건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시장의 어떤 가격만 두고 봤을 때 현재 이 6200선에서 어쨌든 더디게 가파르게 내려가지 않고 버티면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9월 말 비트코인 ETF 승인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이걸 버텨가는 모습, 이 라인에서 계속 9월 말까지 앞으로 보름 동안 횡보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공통 조건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선택적인 조건입니다. 횡보를 9월 말까지 가든가 지금부터 6K를 터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거나 두 번째, ETF 결과가 긍정적으로 시장에 강제적으로 투자 자금을 끌고 올 수 있는 정도가 되든지 업비트의 신규가 결국 허가가 나면서 재개를 하든지 비트코인 스스로가 가격 반등을 이어가는데 가격적으로 8,000달러를 돌파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이 추세가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것은 틀렸다. 이제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준비를 하시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되고 현재 이 4시간짜리 차트로만 보셔도 현재 수렴을 하고 있는 형태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수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지금 삼각 수렴 형태로 모이고 있다. 방향은 위아래면 아래로 터지겠죠. 수렴이 정말 맞다면 저는 물론 이 부분을 저는 수렴의 형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렴이라 하더라도 위아래 쌍방향 중에 곧 하나가 터지게 되는데 역시 가능성은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의 움직임과 시그널 그리고 현재의 투자자들의 심리와 돌아가고 있는 퍼드를 유발하는 다양한 이런 언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6,000달러를 터뜨리고 그 아래로 전저점으로 그냥 향할 수 있는 것을 우린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하나하나 제가 상세하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단기적인 자금을 운영하셨던 분들은요 여전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 거래소, 바이낸스라든가 후오비라든가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저점이니까 사겠다. 자, 비트코인, 원화, 알트코인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별도로 제가 텔레그램 또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하셔도 전혀 늦지 않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안전한가이지